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YCY 교육생활저널 창간식 및 YCY 평생그룹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어쩔 뻔했을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나 그저 행복하고 환호합니다.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여러분이 최고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보 당신 정말 미안해. 당신 나를 사랑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이따가 이렇게 출범식 할 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박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건강하시죠, 여러분들? 네. 건강하신 분들만큼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한마디 더 브라보! 그리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다 치켜들고 브라비시모 시작! 이태리를 안 갔다 왔더니 예, 제가 이태리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브라보더라고요. 브라보는 언제 쓰느냐? 뭐 실시대도 없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브라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좀 창피한 사람들은 손만 착 들어서요. 정말 이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찍 시작. 찍. 아니 보니까 이 대전에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저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세종시에서 잘하는 정준희 선생님도 오시고 저쪽에서 또 대전 팝스교향악단 감독님, 지휘자님 다 오시고 오늘 또 권선택 후보님도 오시고 또 우리 송단장님도 오시고 막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주변 돌아다니면서 이따 인사하겠지만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운동한다 생각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곡을 좀 준비한 거는요. 아까 또 색스폰 우리 선생님 부르셨을 때 의미가 있었잖아요. 저는 아름다운 강산을 이렇게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불러볼까 합니다. 혹시나 또 가사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따가 노래 부실 우리 가수 선생님이 또 미리 와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강산 노래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는 알 테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해요. 앞전에 이 전주에 천둥 번개칩니다. 우리 윤치영 우리 스피치 이 부분이 천둥과 번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범하는 거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낭송가이신 이현웅이 시 낭송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눈빛이 마주치면 푸른 별빛이 되고 손을 맞잡으면 뜨거운 손난로가 되고 두 팔을 힘주어 껴안으면
뜨겁게 감동하던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잠시나마 눈을 흘리며 살 수 있나. 얼마나 함께 할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 거나.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네, 우리 윤준호 대표 주시죠. 네, 임명장 성명 윤준호 주식회사 성광참호디자인 내용 같습니다. 독자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상호님 안 계세요? 임명장 성명 조남권 국립대학교 교수. 기아를 소통공감 사랑 나눔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YCY 교육생활전널을 중심으로 배우고 봉사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평생그룹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3월 15일 YCY 평생그룹 단장 윤시영 이사장 이대현. 정명 이양희 퍼스트 갤러리 단장. 기아를 소통, 공감, 사랑, 나눔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YCY 교육 생활 채널을 중심으로 배우고 봉사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YCY 평생그룹 예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3월 15일 YCY 평생그룹 단장 윤치영, 이사장 이대영, 본부장 김일곤. 성명 황인몽 배재대학교 도서관.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국민당 성명 박혜세 우체국 FPC.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국민당 성명 이현옥 대전문화방송 구성작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무 체결 있겠습니다. 대전 팍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대전 색동 어머니회 YTV 뉴스와 MOU 체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뵀죠? 대전 팝스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입니다. 네. 3월 27일 날 정신화홀에서 2014년도 첫 번째 공연을 갔습니다. 1년 4차례 공연을 하는데요. 저희와 MOU 체결하게 돼서 정말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사인해 주시죠. 이경복 부장님하고 김일호 부장님 여기 사인 나오고 있어요. 김인권 부장님.
김인구 본부장님하고 이대현 사장님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있으십니다. 네, 두 번 더 있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색동 어머니회에는 이제 대전 색동 어머니회 천연회 고문님하고요. 윤정미 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협약서 읽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해드렸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SAK 대전 색동 어머니회와 YCY 교육그룹은 상호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협약합니다. AK 대전 색동 어머니의 고문 천연희, 회장 윤정미, YCY 교육그룹 이사장 이대현, 본부장 김인곤, 단장 윤치영. 마지막으로 YTV 뉴스는 양경원 대표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요즘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양경원 PD라고 소개를 해드릴래요. 실 대표거든요. YTV 뉴스 대표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선택 전 의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YCY 교육생활저널 창간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충남대 교수시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또 강의 본받을 게 너무 많아서 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어서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 덕분에 날로 강의가 들어와서 맨땅에 헤딩한 쌍둥이 아버지 그리고 맨땅으로 살아가는 MH법칙에 그 책을 내서 지금 천천히 안 팔립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신정아 씨하고 제가 책을 같이 출간했는데요. 신정아 씨 제목은 수인번호 죄를 져가지고 4001번. 그건 베스트셀러가 됐어. 나는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데 자전 에세이는 지금 창고에 1000여 권이나 쌓여있어. 환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스타강서리까지는 우리 임천 박사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산 선문대학교도 가서 여러분과 도전과 열정이라는 그런 강의로 아주 많은 박수를 받고 했습니다. 오늘 SS 통한 공조사나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러한 네트워크 우리 교육생활저널 그리고 창간식과 그리고 우리 평생그룹 발족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보대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링 코칭 강의를 연속으로 3회차 들었습니다. 저도 재충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4월 이달 말에 책이 나오는데 기발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책이 나와서 갈마 도서관에서 3차 연속 출간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가을쯤에는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처럼 책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저력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논산에 어울림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냥 일어나서 단체로 인사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란 원장님과 어울림 평생그룹 우리 멤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윤경춘님은 논산에서 시의원으로 SY 생활저널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인터넷 신문이 있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재능과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무대에 올려서 함께 즐기고 또 나누고 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교육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월로 두 번째 주 화요일로 잡아서 우리가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두 번째 무대부터는 말이죠. 요식적인 행위는 다 빼고 요식적인 순서는 다 빼고 나면 알곡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YCY 평생 그룹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그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30여 년간 강의하고 30여 년간 책을 쓰면서 이제 내 역할을 할 일이 무엇인가, 정치하기는 늦은 나이고 그리고 정치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인품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까 그걸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미처 취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YCY 평생 그룹은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147명이 현재 가입해 계시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임할 때마다 100여 명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그런 그룹으로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낌없이 참여해 주시고 힘찬 격려해 주실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순서가 한 분이 빠졌습니다. 우리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시고요. 우리 YCY 평생그룹의 자문역을 하고 계신 조남권 박사님. 네,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교수 조남권입니다. 사실상 세계는 이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가까이 하나의 마음으로 있죠. 이 하나의 마음이 이제는 대전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대전 중심은 역시 이제는 YCY 교육평생저널 이제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윤천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수료도 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창조경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 또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아시아, 유럽
또 더 나아가서 남미 어디든지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늘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YCY 평생교육 저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에서 윤정 스피치 아카데미와 YCY 평생교육 저널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중심으로서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가 최고가 될 수 있는 YCY 교육 저널을 다시 한번 창단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우리를 퍼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한마음을 뭉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영계 같습니다.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 YCY 출범식에 참석하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치영 박사님께서 저한테 한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0분 정도가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해갖고 1번부터 150번까지 출석 체크만 하면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내려갔다가는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분을 잠깐이나마 하고서 내려가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집에 말썽쟁이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더 말썽쟁이였는데 그 아이가 너무 말썽을 피웠고 어머니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 좀 잘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죠. 네, 그 아이한테 몇 가지 계속 훈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 어디 가셨니? 어디 계시니?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두 번, 세 번 번복해서 물어봤는데도 질문 안 하더니 갑자기 뛰어나와서 동생한테 갔습니다. 그러더니 얘기하기를 야 목사님이 이번에 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코지인 줄 아시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원래 이 얘기가 나오면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조금 뻘쭘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매스미디어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 매스미디어, 다시 말해서 대중을 향해서 하는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힘을 그 이전과 같이 쓰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신문의 그 위력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 매스미디어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죠. 1인 미디어 시대에 있고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 1인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죠. 그렇고 또 프로슈머라는 개념 다 알고 계시죠. 프로듀서와 이제 컨슈머를 합친 그런 합성화 될 텐데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어떤 큰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 이전처럼 힘을 또 못 쓰게 되었죠. 예전에 매스미디어 시대 이제 TV하고 뭐 라디오만 있을 때는 우리 개인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었죠. 거기 음식에 뭐 찌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말할 그런 채널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해서 그 기업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에 우리가 또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프로슈머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슈머로서 우리 그 YCY 저널도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걸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 많이 있는 인터넷 신문 중에 역시나 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YCY 평생그룹은 탄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밀착 공공 저널리즘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밀착 공공 저널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생활 이야기 있죠. 우리 일상 이야기라든지 자기 이야기, 그런 허드렛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올려주고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치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자 자문위원님들부터 모든 각자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도 같이 올리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핵심 컨텐츠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역신문의 핵심 컨텐츠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있어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댓글 그리고 게시글 이렇게 해줌으로써 서로 간의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어디에다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나요? 아니면은 검색을 해서 물어보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먼저 물어보신다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시죠? 그러면은 나는 검색을 해본다. 네, 대부분 이제 검색을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블로그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 떠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신문, 그 YCI 인터넷 신문과 그리고 블로그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으로 놀러 갔는데 부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부산 뭐라고 치죠? 그렇죠. 네, 부산 맛집이라고 치죠. 그래서 거기 상위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위에 노출되는 그 블로그의 그 기능들을 간단하게 공부를 하셔서 YCI 저널과 같이 함께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이 됐을 때 YCI 저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포털상에서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와 그런 YCI를 같이 연동을 해서 나의 기사가 많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빈센트 반 고 아시죠? 유명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고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고난들 중에 한 여자를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먼 나라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도 사랑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갖고 거의 미치광이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미치광이가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동생이 돈을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고 돈을 계속 대줬습니다. 그래서 물감도 사고 계속 이렇게 샀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각자 모인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YCI 평생 그룹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번 그 YCI 아카데미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 이제 그 강연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권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좀 그 명상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강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저 두 가지 그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아까 강연하신 분이 가장 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장은 연계입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도 이 모양으로 갔다 오고 강연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좀 미장원도 좀 갔다 오고 좀 단정하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양해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저는 음식을 좀 먹고 왔습니다. 간단한 음주와 더불어서 먹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제가 또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딜레이를 시키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점에서 양해를 좀 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죠.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고,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려면은 인간관계를 끊고 살거나 사회생활을 아예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존재. 즉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적인 요소라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트레스와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하라는 거고,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나한테 뭐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계속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가 나한테 겹치면은 이것이 닥치면은 일단 뭐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피할 수 없으면 줄겨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냥 인정을 하시고, 또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이렇게 좀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방어 작용을 하는 그 몸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면역 체계가 있고 또한 그 호르몬 체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자율신경에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 신경들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이제 두 쌍을 이루어서 이것이 항상 서로 그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이것을 견디게 하는 어떤 힘들을 그 우리 몸에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거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일단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타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붙어볼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하면은 이 스트레스에 한번 이렇게 직면을 해서 한번 그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전투 태세를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은 주먹이 꽉 쥐어지면서 근육이 긴장하고 얼굴에 창백해지면서 모공이 털끝이 쭈삣쭈삣 쓰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침은 마르고 뭔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제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계속 사람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나 목은 굳어지고 두통은 생기고 혈압은 순간 떨어지고 막 이런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살면은 에너지가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돼서 그 사람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계속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탈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생리학적으로 빨리 그 원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을 했을 때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을 하면은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용을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약간씩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도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서로 이 두 신경의 그 기능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서 우리 몸이 항상 항상성을 이루고 하는 관계에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여러 번의 자극이 겪다 보면은 몸이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심장이 두근거림이 일어난다든지 고혈압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위장의 어떤 위에 만성적인 위험이 온다든지 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어지러움이 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이런 신경의 어떤 조절 기능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감사합니다. 이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주는 또 이 물을 주셔서. 예. 이런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그 말의 이 영어 이니셜을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첫 번째 S는 웃음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이웃음 우리 대표적인 또 웃음 전도사 분이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수록 웃음을 많이 웃고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T는 여행입니다. 트래블. 여행을 가도 웃음을 웃고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E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에어, 공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 산소,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호흡이 많이 거칠어집니다. 오늘 말하고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호흡법에 관계되는 건데요. 이 호흡법도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산소, 에어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그 다음 S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운동을 해서 몸에 있는 이완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걸 어떤 분은 섹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섹스보다는 슬립, 잠, 휴식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이 몇 가지 내용만 갖고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가장 인간의 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흥분하거나 기분이 언짢았을 때 호흡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낮고 빠른 호흡을 진정을 시켜주는 호흡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호흡이냐면은 복식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흡을 천천히 낮고 천천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호흡이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호흡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대부분 흥분하게 되면 호흡이 이게 목과 폐 깊이 아래 내려오지 않고 여기 위에서 그냥 씩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씩씩거리는 그런 호흡이 되는데, 이 호흡을 낮고 길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호흡이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폐 흉곽 부분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 호흡을 이 배 아래까지 하단전, 하단전은 배꼽알이 한 5cm, 6cm 부분을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이 하단전까지 호흡이 쭉 길고 낮게 내려오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이것을 권해드리냐면은, 천천히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지만 하나, 둘, 셋에 이 호흡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게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빵빵 이렇게 쳐도 바로 반동이 나올 정도로 배가 나와야 돼요. 아랫배가. 배가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빼는 호흡.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훈련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제가 환자분 앞에서 여러 번 이렇게 좀 해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는데, 열심히 한 분은 다음에 와서 체크했을 때 바로 이게 잘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 하면 숨이 여기 딱 오고, 둘 하면 여기 오고, 숨을 자동차 기어 넣듯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낮게 길고 하는 거, 이런 식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더불어서 이 호흡은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자기 전에 불면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든지 했을 때 이런 호흡을 수시로 이렇게 해주면은 진정이 되고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명상과 관련된 거예요. 명상의 가장 기본은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 안 되면은 명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하나의 명상이 들어가 있는데, 명상은 호흡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접목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그 안전 자세에서 뭐 이렇게 좀 가부좌를 하고 어디 그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조용한 그 벽을 바라보면서 스님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 틀고 하는 호흡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는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운동호흡, 걷기 호흡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걷기 명상이나 같은 겁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들여 마시고 또 다시 하나, 둘, 세 번 걸으면서 호흡을 내쉬고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어느 호흡이 기본적으로 되면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도 호흡이 이 몸에 박히면은 이게 잘 습관이 되면은 모든 그 명상에 웃음 명상도 있죠. 웃으면서도 명상하는 거. 이거 다 그 호흡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호흡할 때 온갖 세상의 모든 잡념과 그 걱정거리를 머릿속에다 넣고 하는 호흡은 효과가 없습니다. 호흡할 때는 호흡이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집중하면서 하는 것이 호흡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호흡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걷는 거, 걸으면서 하는 거. 가장 제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걸으면서 세 발짝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들여 마시고 다시 또 하나, 둘, 세 발을 뛰면서 내쉬고 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명상이 뭐 수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흡만 되면은 모든 그 명상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리가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이기는 그런 그 훌륭한 그 팁 중에 하나가 호흡이고 걸으면서 운동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걷기 명상 걷는 호흡 걸으면서 하는 호흡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노래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끝내고 밥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시장하실 것 같아서 자 저는 우리 또 유치원 박사님하고는 안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좀 통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예, 소통의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노래 부르는 동안 같이 박수로 예,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윤치환 박사님이 좋아하는 노래. 자, 누구 없어? 한명 계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번 순서는 이제 참가자 모두가 이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안현식이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안현식이라는 게 이제 알현이라는 한자 의미가요. 그 직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서 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 귀한 분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런 시간이시니까요. 자연스럽게 지금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명함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의총위원으로 임명된 이대현입니다. 막간을 따르셨으면은 전부 다 들어주십시오. 건배사는 이거저거 전부 많은데 제가 오늘 창작을 하나 만들자면은 YCY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윤 박사님도 자꾸 틀리셔요. YCY가. 그래서 제가 혼자 정했습니다. Y는 영스크로, 그 C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세 번째 Y는 두 번째 Y죠. Yes, yesterday. 뭐냐면 영매는 미래가 보장되는 젊음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의사전달을 확실히 해서 우리 YCY의 그 저널이 발전되길 바라면서 Yes, yesterday는 과거입니다. 과거, 미래를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건배사를 제안하겠습니다. YCY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단한 YCY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올림 평생교육원 멤버들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대표로 김용남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가 그렇게 부르셔서는 안 되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놀이터는 한번 돌면 10분 걸립니다. 물도 많고 산도 많고 밭도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채소를 먹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손을 드립니다. 저희 등산 보니까 아름답죠? 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저희 어울림 평생교육원의 저희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시고요. 학교에서 전부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을 신앙송 하나로 저희들이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향스럽다. 나도 그렇다.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지휘님하고 여기까지 수세요. 사진 한번 찍는 거예요. 사진 같이 찍고 싶은 분 나오시죠? 보니까 네 이우수님도 이우수 교수님도 찍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찍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66억 인구 중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는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고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색동어머니 고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색종 어머니라 했더니 뭐 분노의 클럽인지 아시는데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나오시죠. 네, 준비하시고. 자, 사진 찍어주시죠. 안 목사님,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행복하고요. 저희 인파원을 펼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강력한 질문을 중심으로 내면에 잠자고 있는 내면을 깨닫을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꿈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야. 중앙이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약간만 더. 네, 좋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황인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오늘 느낌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소연 회장님, 영수 레이디 너무 장수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옆에 장영식 대표입니다. 이런 영어 교수법을 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진출하여서 알아듣게 됐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정도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발쳐서 보다가 인터넷에 힘을 빌려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뭉쳐보자 하면서 자리를 함께해서 차후에 그 MBC 방송국하고 3인 3색 톡 콘서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작되면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특별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제 결혼할 때 주례를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9년 전에 그 안치홍 스피치연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스피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다지 스피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치홍 교수님하고는 항상 제 멘토이기도 하고요. 교수님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거든요. 그 잭 니콜슨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당신을 만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윤치홍 교수님 만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치홍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인사 말씀을 허동석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앙드레님 고군이 하셨습니다. 비트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더 생각했습니다. 천재. 어쨌든 간에 오늘요, 너무 멋있는 마음이었고요. 이런 특별히 회합 자리가 아니고 무도회장 같았습니다. 네, 멋있는 오늘 밤을 위하여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끊어야지 더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부자리가 안락한 이부자리냐 아니면 환상적인 이부자리들이 두 개 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필정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기회가. 저는 아무래도 이부자리 본사에도 근무하고 샵도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찬강식 내지는 이제 오늘처럼 이런 출범식을 많이 가거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출범식의 수준을 그 참석하신 여성분의 미모로 보거든요. 제가 그 50평생 넘도록 살면서 오늘 YCY 출범식보다 더 수준 높은 출범식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짜증을 내요. 왜냐면 저보다 말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강라이프의 교육이사로서 스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문호 교육이사를 보면 든든한 마음이 그저는데 짧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제 멘토이시고 또 저를 늘 보살펴주시는 임찬단장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임찬단장님의 열정과 또 도전의식을 보여줘서 이 YCY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서 내년이면 여기 100여 명이 아니라 1000여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저는 스피치 하나님께서 우리 도하나에서 멤버입니다. 다들 아무튼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네.